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파라치TV의 박인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선의 벤테이가 바로 GV80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우선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그릴인데요.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성한 크레스트 그릴, 마치 방패 모양의 오각형의 그릴이 형성되어 있고, 라이트와 그릴 부분은 G80에도 동일하게 패밀리룩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주한 주행들 이렇게 두 줄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쿼드램프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G80에도 패밀리룩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20인치, 22인치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휠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스포터링 휠이 추가가 된 것이고, 추가 금액은 187만 원입니다. 이번 GV80 같은 경우에는 국내 차량 중에서도 22인치 휠을 처음 시도를 해본 차량인데요. 사실 다른 SUV, 팰리세이드나 모하비 같은 경우도 현재 20인치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는 22인치를 처음 시도를 해본 그 도전 정신 하나는 제가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휠 타이어도 굉장히 크면서 느낌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타이어 또한 광폭 타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서도 이제 준수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방향 지시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전면부의 라이트, 쿼드램프와 이제 동일하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라이트 부분이랑 이제 동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방향 지시등 또한 그 이제 쿼드램프를 형성한 이 두 줄 방향 지시등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통일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GV80의 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면부의 리어 램프를 보시면 전면부의 쿼드램프와 동일하게 두 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통일성을 계속 주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제네시스 GV80만의 따로 매력이 있더라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다른 옵션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현재 골프백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제가 이거를 실어 본 결과로 약 4개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한 개씩 놔가지고 총 4개까지는 무난하게 소화하는 이제 트렁크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열 컴포트 이제 옵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 쪽에 이제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들이 바로 시트를 폴딩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번 폴딩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가능하시고, 전체적인 폴딩을 원하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버튼 또한 같이 눌러주시면, 현재 지금 저렇게 된 거는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가 뒤로 이제 젖혀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진 않은 모습이고요.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전동으로 이렇게 가능한 거고,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따로 이제 폴딩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네시스 GV80을 디젤인지 가솔린 모델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듀얼 머플러 팁인데요. 현재 보시는 것 같이 디젤 모델은 그 머플러 팁이 따로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에 크레스트 그릴과 같이 오각형의 방패 모양으로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시면, 저 차량이 가솔린 모델이구나, 저 차량이 디젤 모델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를 들어가기 전에 옵션 하나 설명드리면, 바로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 바로 이 고스트 도어 클로징, 네,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랑 이제 에르고 시트라고 해가지고 안마 기능이 들어가 있는 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우선은 이쪽을 보시면 이 차량에는 현재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라는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 디자인 부분에서 이제 달라지는 옵션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시트에 퀼팅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기본 디자인과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에는 이렇게 퀼팅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프라임 나파 가죽을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아무래도 조금 편안하게 몸을 감싸주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현재 이제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투톤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을 해야지만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를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GV80 같은 경우에는 옵션 자체가 굉장히 많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G80이랑 GV8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파퓰러 패키지입니다. 이 파퓰러 패키지는 GV80에서 618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가하시면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 이 파퓰러 패키지 안에는 하이테크 패키지,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그 다음에 2열 컴포트 패키지 4개의 항목의 옵션이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4개의 항목을 따로따로 추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688만 원이란 금액이지만 파퓰러 패키지라는 그 세트 옵션을 하나 추가하면은 70만 원이라는 금액을 할인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제네시스 GV80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를 했는데요. 대시보드나 센터 패시어를 보시면 꽉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여백의 미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에 맞도록 수평형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잘 뽑아냈고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에 LCD 터치패드를 추가하면서 버튼을 최소화를 시켰고, 터치를 해보시면 미세한 진동이 발생을 하는데 이 또한 제대로 터치가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를 생각한 세심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변한 건 아무래도 기어인데요. 기존의 기어 노브 자체를 없애면서 다이얼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이 다이얼 안에서도 우드램프가 살짝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시면은 현재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후진 기어 아래 이제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무드램프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세심한 변화들이 저는 굉장히 GV80만의 어떠한 세심한 배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공간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X6랑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좀 넉넉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장도 그렇게 많이 낮지도 않고, X6 리뷰를 할 때는 천장에 제가 머리가 닿았었는데, GV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레그룸도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뒷좌석 또한 이렇게 G 매트릭스 패턴으로 시트 퀼팅이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제 뒷좌석 공조 시스템이 있는데, 뒷좌석 또한 통풍 시트, 그러니까 열선 시트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또한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220V 인버터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컴포트 옵션 안에는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도어 커튼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동식이 아니라 전동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GV80 차량의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파퓰러 패키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옵션 안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이라는 이제 그 옵션이 추가가 되는데, 거기 안에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추가가 됩니다. G80이나 GV80 이번에 처음으로 국산 차량들 중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비게이션 자체가 요즘에는 이제 전부 다 시안성이 좋게 되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기에도 굉장히 편해요. 확실히 요즘 차량들 타다가 예전 차량들을 타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작아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그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이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그 주행 성능, 승차감을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차량이 3.0 디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음을 굉장히 잘 잡았어요. 풍절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잘 잡았다고 하는데, 프리미엄에 걸맞게 그런 이질감이라든지 주행할 때 뭔가 좀 살짝 그 걸리는 느낌, 그런 거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지금 이제 안 킨 상태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켜려면 왼쪽 상단에 이 나침반 표시를 이제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 주간 지도뷰 설정이 이제 가능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증강현실인데 한번 눌러볼게요. 네, 요렇게 이제 전방에 카메라가
켜지면서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와줍니다. 일단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이제 도로주행 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은 뭐 차선을 바꿀 때나 이럴 때도 그냥 뭐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딱히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내를 계속 해주는 건지 아니면 화살표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지 제가 도로 이탈을 한번 해볼게요. 계속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계속 가라고 이렇게만 알려주고, 사실상 그 지도가 이렇게 조그맣게 옆에 나오는데 이걸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는 길에 따라서 그냥 거기서 안내만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기능은 저는 솔직히 별로인 것 같아요. 쓰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원래 좌회전하는 건데 우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는 옵션은 이 제네시스 GV80, G80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쓸모없는 옵션. 네, 지금까지 조선의 벤테이가 GV80의 리뷰였습니다. 우선은 초기에는 디자인 정체성 혼란을 좀 많이 겪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유의 디자인으로 자리를 잘 잡았고, 문제들도 많았었지만 확실한 점은 이제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타이틀에 걸맞는 고급 SUV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결함 부분도 말도 많았고 이렇다 저렇다 할 말도 많았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이제 무상수리로 일 처리를 해내면서 소비자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이제 다운을 시켰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박수 쳐줄 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차량 가격 자체가 풀옵션 기준으로 8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수입차와 고민이 조금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국산 차들 또한 굉장히 잘 뽑아내고 있고, 이 이제 GV80을 떠나서 다른 차들도 출고할 때나 검수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소비자 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벤테이가 GV80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